66회 FAT 2급 이론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이죠. 여기서 답은 3번인데요. 거래처로부터 받으러온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분개를 해보면 현금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받으러온 대금을 받아서 받으러옴을 감소시켰겠죠. 대변의 받으러옴, 답은 3번입니다. 2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여기서 답은 4번인데요. 자, 4번 보시면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이다.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는 자산에 해당하고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가정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키워드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긴 가정이 회계 기간인데요. 이 기본 가정은 우리가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를 하죠. 그 다음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2번이 되겠네요. 5번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 단기 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T계정을 그려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출금 T계정은 우리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이죠. 그래서 증가 가장 위쪽에 기초 외상매출금 금액 32,000원, 그리고 그 밑에 단기 외상매출해서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금액 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잔액은 4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회수액이 되겠죠. 그래서 차대변은 같아야 하니 23만 2천 원에 4만 원을 빼시면 답이 19만 2천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6번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건물의 구입 금액, 이건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건물 취득세, 취득할 때 들어간 돈도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구입 시 중개수수료, 건물을 구입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입한 후에 납부한 화재보험료, 이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더하기 7만 원 더하기 10만 원, 그래서 1,017만 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기초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단기의 수익, 비용 등의 금액을 주면서 주지 않은 금액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기초의 재무상태표, 단기의 손익계산서,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금액들을 대입해 봅니다. 기초자산 25만 원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초부채 12만 원 적어주고, 그러면 기초 자본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13만 원이 되겠네요. 기말 자본이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겠죠? 여기가 16만 원,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이 손익인데 여기에서 수익 총액이 8만 원이 나왔죠? 이렇게 주어진 금액들을 전부 대입해보면 비어있는 칸의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관계냐? 자본 거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초의 이 자본에다가 이익이 나오면 더하고 손실이 나오면 뺀 그 금액이 기말의 이 자본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 3만 원이 됐죠? 이 뜻은 이익이 3만 원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이익이 3만 원이 되려면 비용이 5만 원이 돼야 되겠죠? 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야 3만 원이 되니까 비용 총액을 5만 원으로 구했네요. 문제에서 기초자본을 물어봤으니까 기초자본은 13만 원으로 답은 4번이 되겠죠? 8번 다음은 항공상사가 구입한 화환의 영수증이다. 화환을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제공하는 경우와 항공상사 직원의 결혼식에 제공하는 경우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면 우리는 접대비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제공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접대비, 복리후생비 2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대손 처리 후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월 1일자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 원이 누적되어 있죠. 그리고 10월 12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2만 원과 받으러온 5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수 불능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고,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각각
5만원, 12만원 이렇게 되고 대손충당금 이 합계 금액이 17만원이 감소가 됐겠네요. 그러면 10월 12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 17만원이 감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5만원에서 17만원을 뺀 금액이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8만원입니다. 10번 항공상사 영업팀 출장과 관련된 자료이다. 11월 5일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11월 5일이 이날이죠. 자, 11월 2일부터 보면 김대리에게 출장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11월 5일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리는 증빙을 첨부하여 출장비로 35만원을 보고를 했다. 그러면 5만원을 추가로 보고를 한 거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됐다. 그러면 이때 분계는 대변의 가지급금 30만원, 그리고 현금 추가 지급한 거 대변의 현금 5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다인 3번입니다. 먼저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알파벳 WG 숫자 4입니다. 실무 수행 1번 기초정보관리 2의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죠. 그러면 회계템 메뉴로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료 설명에 울릉아트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정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울릉아트를 찾아볼게요. 클릭 한번 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울릉 이렇게 치면 검색하면 울릉아트가 선택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사업장 소재지 즉 주소이죠. 그래서 우편번호 쪽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강남대로 띄고 246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주소 나오는 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라고 나와 있는 이 메일 주소인데요. 추가사항 탭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서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RT1004 네이버로 입력을 해주시면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로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여기 차액이 지금 나와 있죠. 차액이 없어져야 올바르게 입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금액인데요. 자, 지금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건 1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은 12만 9,280원이죠. 그래서 12만 9,280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품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야 되는데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이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빈칸 클릭하신 다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비품이 212번이기 때문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코드 번호의 플러스 1번입니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검색하셔도 되고 코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감가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말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비품이 212번이니 213번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클릭하고 213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금액은 240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차액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 입력하고 분계를 입력하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 문제 자료 설명 볼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이자를 낸 상황이죠.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에 이자를 낸 거니 이자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금액 확인하시고 2월 17일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58만 4,4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적어주셔야 되겠죠? 기업은행 58만 4,4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업무용 승용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비용 계정 과목 중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 그리고 아직 돈을 안 줬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상품 구매 외 거래에서 이렇게 미지급한 금액이 생겼다고 하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면 날짜 3월 2일 그리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 입력하실 때는 800번대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성복하정비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성복하정비 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됐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월 22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내역을 보고받고 차익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거래를 확인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장비 지출 내역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날짜를 3월 15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입력되어 있는 분계를 보니 대변에는 현금 그리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죠. 적어볼게요.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김태연 그 다음 금액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 이 내용에 대해서 3월 22일에 정산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니 우리는 지금 대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어서 가지급금을 없애줘야 하고 김태연 금액은 2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출장비 정산서를 보니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4만 5천 원이 있네요.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현금 4만 5천 원을 추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금액 모두 여비교통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월 20일 분계에 대변 먼저 적어보면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김태연 그리고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추가로 지급한 현금, 금액은 4만 5천 원 적어주시고 해당하는 금액 모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이렇게 29만 5천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4번 약속어음 수취거래입니다. 자, 4월 26일 현진아트의 상품 외상 매출 대금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수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말은 현진아트에게 상품 외상 매출 대금이 있었는데 즉 차변에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고 외상 매출금 발생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 4월 26일 4엔터 26일 그리고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현진아트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현진아트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수행과제 1번 마무리되신 거고 여기에서 수행과제 2번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라 라고 하는 작업을 하실 거면 먼저 어음이 입력된 줄에 적요란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F3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받을 어음 관리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음 상태는 우리가 받은 거니 보관이 맞고 어음 종류는 지금 문제에서 전자로 나와 있죠. 그래서 숫자 6번 전자로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4, 2023, 04, 261, 234, 56, 789 엔터 이렇게 그리고 수치 구분은 우리 시험에는 자수가 대부분 나오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그 회사 걸 받은 게 자수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 걸 가지고 있다가 배서양도 해준 게 타수죠. 그래서 자수가 맞으니까 자수로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 발행일은 이 날짜 그대로 잘 입력되어 있죠. 자, 만기일은 지급기일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2023, 07, 3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급은행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검색해 주시고 오른쪽에는 지점 강남 지점이니 강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료 설명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으로 매출했으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거래 일자 그리고 합계 금액 확인해 주시고 날짜 5월 27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장난감 나라 금액은 80만 원이죠. 대변에는 상품 매출 금액은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7월 20일 소윤문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일부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그럼 우리가 외상으로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감소했을 거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그리고 소윤문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금액과 날짜 확인해 주시고 7월 20일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국민은행 566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소윤문구 566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이렇게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단지 제작한 건 우리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상품 구입 외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사로 입력해 주세요. 신한카드, 날짜, 금액 확인하고 8월 10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49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4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인선펜시와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에 대한 돈을 받은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농협은행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계약금을 받았을 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선펜시, 날짜, 금액 확인하시고 12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농협, 그리고 160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인선펜시, 금액 1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료 설명에 매출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날짜를 치고 이제 들어가 봐야 뭐를 수정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날짜가 거래일시가 11월 10일 검색해보니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되어 있죠. 카드를 삼성카드로 결제했는데 국민카드로 되어 있으니 이 거래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코드 클릭하고 F2 누른 다음 삼성 검색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자료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란 보시면 배달용 화물차의 보험료를 신협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가 입력 누락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배달용 화물차의 보험료 낸 거는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차변에 보험료,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금액 확인해 주시고 12월 1일,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96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신협은행, 금액은 96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의 결산입니다. 자, 자료 설명란 보고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1번 단기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수동이네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 자동이네요. 자, 그러면 이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계를 우리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에 대한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인데 아직 못 받은 이자가 50만 원이다. 이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회계에서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회계장부의 수익 계정 과목, 즉 여기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라고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고, 차변에 미수 수익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면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 결산은 전체 메뉴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해서 엔터 이렇게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검색되는데,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여기 칸에다가 해당하는 금액인 2,7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나서 전표 추가까지 이렇게 눌러 주셔야 수행과제 1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행과제 2번에서 우리가 손익대체 분계 수행하려면 전체 메뉴로 가셔서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날짜 12월자로 입력해 주신 다음 기능 모음 버튼 클릭, 그리고 추가까지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전표에 25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수행과제 2번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날짜 다시 검색해 주시고 위에서부터 보면 수동결산한 거, 자동결산한 거, 그리고 손익대체분계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실무수행평가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하는 문제죠. 거래처 등록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울릉아트에 대한 사항을 물어봤으니까 컨트롤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울릉 검색해 주시면 울릉아트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김은호 대표자명 맞죠? 그리고
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에서 보셔야 되겠죠? 메일 주소가 지금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 계정별 원장 조회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은 여기에 있죠? 상반기이니까 1월 1일, 6월 30일, 그리고 가지급금 134, 134 이렇게 엔터 입력해 주시면 계정별 원장이 조회가 되는데 문제에서 가지급금이 감소된 거래처 코드 번호를 물어봤으니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증가하면 차변에 적히고 감소하면 대변에 적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소한 거래처라고 하면 대변에 금액이 적힌 거래처인 이 3월 22일자에 거래가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이 김태연의 거래처 코드인 03050 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13번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지금 여기에 있죠?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12월 말이라고 하니 12월 31일, 12월 31일 계정 과목 108번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엔터 이렇게 치면 전체에 검색이 되죠? 하나씩 찾아보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 먼저 장난감 나라 잔액이니까 여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장난감 나라는 맞고 그 다음 유리인형도 맞고 그 다음 현진아트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 조회인데 이번에는 선수금이죠. 자, 선수금 259 선수금 검색해 주시고 문제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이 잔액 중에 가장 많은 거래처가 지금 인선펜시 03401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 12월 말 거래처별 미지급금 잔액이죠. 그러면 253 미지급금으로 다시 이렇게 쭉 검색해 주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국민카드 올바르지 않죠. 그 다음에 신한카드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죠.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올바른 금액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바드럼 현황 조회입니다. 바드럼 현황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만기일이 23년도에 도래하는 바드럼의 보유 금액의 합계를 물어봤죠. 그러면 만기일, 자 여기 선택해서 만기일을 선택해 주시고 2023, 0101, 2023,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신 다음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하는 이 일자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바드럼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유금액의 합계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이 보유금액 란에 합계란, 즉 800만 원을 답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17번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예적금 현황으로 들어가서 12월 말이니 12월 31일 그리고 은행별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신협은행 맞고 국민은행 맞고 신한은행 없고 농협은행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현금 출납장 조회 문제이죠. 자, 전체 메뉴로 가서 현금 출납장 메뉴로 들어가셔서 3월 말이니까 3월 31일 검색하셔서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으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3,535만 2,640원이 되겠네요. 일개표, 월개표 조회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서 5월 한 달 동안이니까 5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고 상품 매출, 발생한 상품 매출의 금액이죠. 그러면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발생했을 때 대변에 나오고 현금으로 판매한 등의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합계란에 적혀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700만 4,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0번 일개표 월개표 조회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실 때 월개표로 가셔서 1 엔터 3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 이자 비용이니 이자 비용 컨트롤 F 눌러서 이자 비용 찾아주시고 이자 비용 여기 있죠? 발생한 이자 비용 금액이니 발생한 금액의 합계는 여기 계란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6만 400원입니다.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는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전부 단기니까 12월로 검색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금액들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상품 매출 원가 금액, 상품 매출 원가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금액 2억 2,771만 5천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금액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 판매비와 관리비 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맞고, 접대비 맞고, 차량 유지비 맞고, 광고 선전비가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물어봤죠. 보험료 금액은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죠. 그래서 1,140만 6천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 금액이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물어봤죠. 여기 이자 수익에서 지금 전기께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고 단기께 왼쪽에 있는 금액이니 금액의 차익을 구하셔야 되겠죠. 870만 원에서 빼기 325만 원을 빼면 증가한 금액은 545만 원입니다.
25번, 26번, 27, 28, 29, 30번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메뉴로 가주시고 25번은 1월 말 유형자산이죠. 그럼 1월로 검색해 주시고 1월 말 기준으로 유형자산이니 밑으로 내려서 유형자산의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5,76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1월 말 받으러움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받으러움 금액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금액이 빼져 있는 이 금액이 받으러움의 장부가액이겠죠? 장부 금액,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79만 8,720원. 27번 4월 말이죠? 4월 말이면 4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미지급금의 잔액을 물어봤으니 미지급금에 있는 이 잔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1만 5천 원. 그리고 7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죠? 7 엔터 치고 외상 매입금 금액인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9,675만 원. 그리고 12월 말 미수수익 잔액을 물어봤죠? 날짜를 12월로 바꿔주시고 미수수익 컨트롤 F 미수수익 검색해 주시면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죠? 50만 원. 그리고 12월 말 자본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 밑으로 내려서 자본금 이 금액에 해당하는 정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인데 전기 매출 총 이익률을 물어봤죠. 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익계산서로 일단 들어가셔서 날짜 12월로 입력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봐주셔야 되겠죠. 전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금액은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이익은 이 금액이죠. 2억 3,800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이 금액이죠. 5억 8,30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38,000,000 나누기 583,000,000 곱하기 100 하면 40점 땡땡땡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답은 2번 40%가 되겠네요. 32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전기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를 물어봤죠.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 전기 오른쪽 금액들을 보셔야 하고 첫 번째로 영업이익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이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1,753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위에 나와 있는 5억 8,300만 원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117,530,000 나누기 583,000,000 곱하기 100 하면 20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답은 1번이 되겠죠?